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제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 분들 있죠. 뭐 중고등학생,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기타가 나랑 잘 맞는 것 같고 재미있고, 그래서 이 기타로 이제 내 직업을 삼아야 되겠다, 기타리스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타리스트가 되어서 기타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이제 기타리스트를, 이제 뮤지션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 직업으로서의 기타리스트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겪게 되실, 경험하게 되실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를 딱 특정 단어로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뭐냐면, 평생 여러분들의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하면 평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뭐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딱 꼬집어서, 여러분 평생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평생 이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그럼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국을 3주는 한 3주 반 정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한국을 가게 되면 이 기타 연습을 위해서, 예전에는 뭐 김인건 선생님께 기타를 빌려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뭐 가지고 가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이 가지고 간 거는, 이 제프백 가지고 갔던 거는 수리를 맡겼어야 됐고, 그리고 크래프터에서 협찬받기로 한 기타도 생각보다 늦게 받게 돼서 거의 돌아올 때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기타를 전혀 연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뭐 제가 기타를 지금 뭐 한 20년 넘게 쳤죠. 그렇게 오래 기타를 연주를 해왔지만 이렇게 3주 넘는 시간 동안 기타를 전혀 연습을 못하고 오자마자 또 이렇게 세션 할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하려고 하는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일단 굳은 살이 3주 동안 이제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연주하려고 하면은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의 리듬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갖고 연습을 회복하려고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편하게 이렇게 막 몇 달 동안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일반 뭐 예술이나 스포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질 때, 우리는 기타리스트로서 그렇게 악기를 완전히 놔버리고 쉬게 된다면은 그만큼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쉴 때도 마음 편하게 쉬질 못해요. 뭐 마음 편하게 쉬면 쉴 수는 있지만, 뭐 저도 마음 편하게 쉬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메인 이제 직업, 그러니까 저의 메인 잡은 이제 기타리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교직원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타 그냥 안 쳐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연습을 안 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션맨이다, 아니면 어떤 밴드에 소속이 된 뮤지션이다, 아니면 어떤 소속사에 있거나, 하여튼 이렇게 기타를 계속 연주해야 하는, 그리고 뭐 어떤 거를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기타리스트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은 이 실력을 유지하면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래 뭐 이렇게 평생 노력하고 연습하면 되지, 그게 왜 어렵겠어 라고 이렇게 지금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요, 막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기타라는 게 다른 스포츠나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하면은 꾸준하게 실력이 느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한 만큼 실력이 쫙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 실력 향상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이제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런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좌절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나에게 현실이 됐을 때 이 평생 연습해야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힘든 부분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들 편하게 쉬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렇죠? 직장이 끝나고 집에 왔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뭐 회사에서 잔업이 남아가지고 집에서 뭐 일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회사가 끝나면은 어떻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시원한 뭐 맥주를 마시면서 치킨 먹으면서 뭐 영화를 보고 뭐 그런 시간을 즐긴다. 하지만 이게 취미면은, 기타라는 게 나에게 취미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하면 되고, 또 그 연습을 스트레스를 풀면서 즐기면 되는 건데, 이게 나의 어떤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일과를 끝나고 와서도 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뭐 잘 나가는 세션맨이나 어떤 뭐 소속사가 있는 뭐 그런 밴드거나 어떤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건 괜찮죠.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기타를 계속 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또 내 기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엑스트라로 내 노력과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 시즌에만 연습하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만들고 음식을 조절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션이나 출강하거나 뭐 레슨을 한다거나 뭐 밴드랑 같이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뭔가 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 집으로 돌아와선 더 나은 그런 생산을 위해서, 내 실력을 위해서 또 집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초보 때 하던 손가락 연습 이런 개념과는 달라지는 거죠.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없던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든 나와의 싸움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타리스트로서 평생 길을 걸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 나 자신과의 어떤 그 연습하는 그 싸움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운동을 막 하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근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 달 동안 운동해서 근육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했는데 이 근육 없어지면 어떡하지? 특히 운동 막 이렇게 보디빌더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몸 열심히 만드신 분들 막 돌아서면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 만들었는데, 아니면 먹는 거 이렇게 먹으면은 살찌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처럼 기타리스트들도 이런 이제 그런 부담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저처럼 이번에 3주 내내 한국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 이렇게 실력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물며 현업에 계신, 아니면 지금 현 학생분들, 그런 분들이면 얼마나 더 불안함이 크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서 이 시간조차, 학교에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학교에 이 묶여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압박과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기타리스트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시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왜냐면 운동선수는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 적정기가 차기 전까지 선수로 활동한다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후에는 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동안 내가 운동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이렇게 좀 여유로운 뭐 생활을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음식 장사나 뭐 어떤 운동과 상관없는 뭐 그런 거 다른 걸 한다지만 미술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도 그렇겠죠. 평생 직업을 삼으면 평생 가야 돼요. 그게 운동선수와 좀 이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는 평생 내 실력을 위해서, 이 예술성을 위해서,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기타를 치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평생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이 사이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편하게 그냥 다 잊고, 그렇죠? 휴가 가서 다 잊고 뭐 그렇게 쉬고 놀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충분하게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좋은 건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일반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내가 속한 위치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거나 뭐 그런 자기 개발이 있죠. 뭐 토익 점수를 더 높이 딴다던가 뭐 그런 거, 뭐 MBA 과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할 때 그걸 진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괜찮지만,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막 안 그래도 일도 바쁘고 힘든데 막 공부까지 해야 돼. 막 그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나는 이 시간 좀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 끝나고 와갖고 또 어떤 언어를 배우러 학원을 간다든지 막 이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신에 우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또 내가 간절히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어떤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고 고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악기잖아요. 내가 지금도 저는 힘들지만 이 기타 치는 거 너무 좋아요. 연습을 하면 너무 즐겁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는 그 과정이, 연습하는 과정이 많이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덜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 이제 실용음악과 가야지, 기타의 길을 걸어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짐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이야 이제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눈앞에 또 분명하게 보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실용음악과 진학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20대가 넘어가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목표를 쫓아가고자 했었던 그 학생 시절, 그것과는 또 다른 삶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그 연습하는 부분이 즐거움만 있지는 않고 부담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타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할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결혼하는 거, 가정 뭐 이런 부분도 다 한번 깊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